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혜정입니다. KBS 원주방송국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건강보험공단 원주 횡성지사 진은숙 징수부장 모시고 건강보험료에 관한 다양한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히 2022년부터 달라지는 지원 제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고요. 이 밖에도 건강보험료 자격관리라든가 보험료 부과, 또 직장 피부양자 취득하는 여부, 또 보험료 체납, 또 외국인 건강보험 자격 취득, 또 건강검진, 또 보험급여 종류 등 여러 가지 건강보험 관련해서 궁금증 지금 전화 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전화 주세요. 이용화 씨 상담 전화번호 알려드립니다. 이용화 씨 상담 전화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원주 횡성지사 진은숙 징수부장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올해부터 지원되는 부분들이 좀 많이 달라진다고 하는데 먼저 어떤 분야부터 좀 알아볼까요? 2022년에 변경된 제도 중에서 좀 이렇게 우리 청취자들께서 좀 궁금해하시고 관심 가지실 만한 내용 중에서 3가지 정도를 알려드리고 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답인도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임신 출산 진료비라고 해서 예전 고음맘 카드가 지금은 국민행복카드라는 명칭으로 바뀌었는데요. 이제 임신하신 분들이나 출산을 앞두신 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실 사항인데요. 이 제도에 대해서 변경된 사항을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1월부터는 그 곰맘 카드에 되는 그 적용 범위가 지원 금액이 좀 인상이 됐는데요. 1태아인 경우에는 60만 원에서 100만 원. 그리고 쌍둥이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에서 140만 원으로 좀 조정이 되었고, 그리고 예전에는 1세 미만의 영유아 진료비만 또 가능했었는데 지금은 2세 미만의 영유아비도 진료비가 좀 가능을 하고 감액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1세 미만이었던 것이 이제는 2세까지 확대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감면 혜택이. 예. 네. 그리고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임신 출산과 관련된 진료비만 그때는 혜택이 됐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뭐 임산부께서도 감기라든지 다른 질병이 있는 경우에도 이 혜택을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네. 예. 그리고 사용 기간은 그 신청일로부터 출산일 이후에 1년까지 쓸 수 있던 기간이 지금은 2년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럼 출산하고도 네네. 1년 더 네, 맞습니다. 혜택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시죠. 임산부에 대한 특혜라고 할 수가 있겠군요. 네. 예, 근데 이 신청은 산부인과에 가시면 이제 자세하게 좀 나와 있는데 제가 좀 알아보니까 산부인과에서도 이게 올해부터 이렇게 변경된다는 내용을 다 홍보를 하셔서 이 신청을 작년 말에 안 하시고 올해 1월 달에 신청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럼 이걸 따로 신청을 해야 됩니까? 네. 아니면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의무 사항이 아닌가요? 그러면 임산부가 진료를 받게 되면 자동 뭐 감면이 되거나 그렇지는 않고 본인이 또 따로 신청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신청은 병원에 다니시던 병원에서도 자유롭게 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신용카드마다 이게 바우처가 좀 다르더라고요. 이게 혜택이 있는 게 있어서 그 원하시는 자기네가 쓰고 있는 또 카드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카드사에서도 이 곰맘 카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카드사에 직접 가셔서 뭐 신청을 하시거나 유선으로 신청을 하시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고음맘 카드를 발급받아야 되는 거죠. 일단 그래서 그 고음맘 카드가 있어야 여러 가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요즘 지자체 뭐 출산 장려 정책 많이 좀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뭐 첫째 아이 태어나면 뭐 100만 원, 둘째 아이는 얼마 이렇게 지자체별로 좀 다르긴 한데 이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출산 장려 정책하고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이 진료비 지원 제도하고는 좀 별개인가요? 네, 그렇죠. 아. 이거는 그 지자체에서는 지금 원주도 보면 지자체에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많이 주시고 계시는데 네. 이거는 지자체뿐만 아니라 전체 전국에서 다 같은 이걸로 좀 주고 계시는 건데요. 그럼 일단 아이가 태어나면 네. 60만 원에서 이제 100만 원으로 인상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쌍둥이인 경우에는 140만 원을 받고 그러면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한 정부 지원금이죠, 이거는. 네, 이를테면 맞습니다. 정부 지원금도 받고 또 지자체 원주에서 태어났으면 원주에서 시행하는 출산장려 정책 뭐 첫째 아이 100만 원 지급한다 그러면 그 100만 원은 따로 이렇게 예, 따로 받고. 받게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이건 카드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냥 진료비에서 이제 우리 이번에 나갔던 그 카드에 일단 돈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 카드만큼 계속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고만 카드를 발급하게 되면 여기에 100만 원이 이렇게 뭐 예. 얼마씩 적립이 되는 거군요. 네네. 그리고 사실은 이게 신용카드를 또 쓰기 싫어하시는 분들은 네. 그래도 카드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체크카드로 또 사용이 가능은 한데 체크카드에 실제로 은행에 돈이 없어도 이건 체크카드가 발급이 되고 그냥 체크카드로 이제 사용처에서 이제 그 계산을 했을 때 자동적으로 또 계산이 되고 그렇게 우리가 돼 이제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정보 예. 체크카드로 예, 받은 맞습니다. 것처럼 재난지원금 사용하듯이 사용하시면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건강보험 관련해서 여러 가지 궁금증 상담 받고 있습니다. 임신, 출산 관련한 진료비 지원 확대된다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임신한 우리 임산부님들 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지금 전화 주시면 자세한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밖에도 건강보험 자격관리라든가 외국인 건강보험 또 보험급여 종류 모두 좋습니다. 건강검진 관련해서도 좋고요. 지금 전화 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을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지금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임산 출산 관련해서 진료비 지원 변경된 제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또 다른 내용이 있습니까? 지금 코로나 시기에 다들 어려우신데 네. 정말 이번에도 매년 보험료가 조금씩 인상이 되고 있는데 2022년도 1월 달부터 또 보험료가 조금 더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11월에 이제 과표가 조정이 됐죠. 네네, 맞습니다. 11월에는 이제 과표가 조정이 되어서 공시식 건물을 가진 분들은 뭐 공시시가 금액이 오르면 그 오른 대로 또 반영이 되었고 또 내린 경우에는 내린 게 또 반영이 되었고 또 종합소득 금액을 세무서에서 신고하신 분들께서는 그 종합소득 금액이 좀 넘어와서 변경되신 분들이 있었던 거고요. 이번에 2022년도 1월 달부터는 말 그대로 보험료가 매년 인상되던 보험료가 지금 바로 인상이 된 겁니다. 올해는 그럼 직장인들도 같이 인상하게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계산하기 편한데 네.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월급에 받고 있는 보수의 6.86%를 2021년도에 보험료로 받았다면 네. 2022년도부터는 6.99%로 보험료가 인상이 된 거고요. 그럼 0.13%가 그럼 올랐나요? 86에서 99면? 1.89%가 1.89.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1.89%가 올랐는데 이거는 네. 이따가 제가 좀 쉽게 지금 진행자님께서 월급을 알려주신다면 그 월급으로 한번 네. 쉽게 좀 네. 그럼 잠시 후에 가장해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산을 좀 해보도록 하고요. 네네네. 그럼 일반적으로 이제 공시지가가 인상됐으면 대체적으로 뭐 다 지역 가입자들은 인상됐다고 좀 봐야 되겠네요. 작년에 부동산 가격이 많이 상승하지 않았습니까? 네, 좀 상승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은 어려운 분들도 많아서 사실은 많이 파신 분들도 있고 재산의 변동이 그렇게 좀 많이 유동적이라서 원주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인상되신 분들은 전체 지역 대상자의 한 20% 정도였고 좀 내리신 분들은 80% 정도였는데 그렇게 내리신 분들은 이게 내렸다고 사실은
체감하지는 못하세요. 인상되신 분들은 굉장히 사실 좀 많이 인상됐다고 많이 느끼시고. 항해 전화 많이 건다면서요? 이렇게 인상이 되면 과표 조정이 되면. 네, 그렇죠. 아무래도 사실 코로나19로 뭐 자영업자들 다들 힘들다 보니까 뭐 임대하신 우리 뭐 또 건물주 분께서도 같이 이 고통을 나누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또 보험료가 인상이 되면은 좀 여러 가지로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뭐 다 어려운 상황이니까 예, 좀 과표 조정이 돼서 20% 정도가 좀 인상됐다고 하시나요? 네. 이렇게 과표 조정 관련해서 건강보험료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도 예, 아마 왜 이렇게 올랐을까 궁금해하신 분들 전화 주시면 지금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 밖에도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또 보험료 인상 또 건강검진 기간이 한시적으로 연장된다고 하는데요. 여러 가지 직장인들 또 지역가입자들 건강검진 관련해서도 궁금증 지금 전화 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11시 41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건강보험공단 원주횡성지사 진윤숙 진수부장 모시고 건강보험 관련해서 상담 받고 있습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바로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하실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건강보험 인상 부분이 가장 또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자, 월급 기준을 우리가 300만 원이라고 좀 가정을 해서 계산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체감이 되는지. 자, 월급이 이제 300만 원이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 건강보험료가 얼마나 좀 올랐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러면 보수가 300만 원이라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작년에는 아까 그 이제 건강보험료는 직장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딱 보험료가 받는 월급의 6.86%가 건강보험료로 지금 계산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300만 원을 6.86%로 계산했을 때 20만 5,800원이 나와요. 근데 직장 같은 경우에는 이 20만 5,800원을 본인이 내는 게 아니라 반을 사업주가 내어주시거든요. 그렇게 되면 본인은 20만 5,800원에서 10만 2,900원을 본인이 내셨던 거고요. 또 우리가 건강보험료에는 사실은 건강보험료와 사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이게 두 개로 또 나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반 나눈 금액의 10만 2,900원에 11.52%가 장기요양보험으로 계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11,850원이 장기요양보험으로 계산이 돼서 아까 월급을 300만 원 받으셨던 분은 작년 같은 경우에 11만 4,750원이라는 보험료가 이렇게 책정이 되는데 올해는 아까처럼 6.86%에서 6.99%로 인상이 됐다고 했으니 그 300만 원으로 기준으로 했을 때 그 300만 원을 6.99%로 좀 올린 걸로 계산을 하면 20만 9,700원이 되거든요. 300만 원에 6.99%는 20만 9,700원이 되니까 거기 20만 9,700원에 또 반은 사업주가 내어주시고 반은 이제 저희 이제 가입자들이 회사원들이 내는 거니까 거기에 10만 4,850원에 이 금액에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장기요양 보험이 또 장기요양 보험도 11.52%에서 12.27%로 이번에 조금 인상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2,860원이 좀
오르게 되어서 총 내시는 보험료가 11만 7,710원으로 이렇게 인상이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올해 300만 원, 작년에도 300만 원이었다는 보수를 갖다 기준을 하면 총 2,960원이 인상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장 보험료가 6.86%에서 6.99%로 일단 인상이 됐고 6.99%에서 그러니까 직장인들은 반만 내니까 3.45에 4.489 정도만 낸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장기 요양 보험료 요게 11.5%에서 이번에 12.27%가 인상이 된 부분 요거까지 계산해서 한다면 뭐 300만 원 기준으로 했을 때 11만 4,750원에서 11만 7,710원이면은 한 3,000원 정도가 인상됐다고 할 수가 있겠나요? 네, 맞습니다. 건강보험료 계산이 이렇게 되는 거군요. 네. 직장 장기, 보험료는 어쨌거나 네. 본인들이 이게 내시는 받으시는 월급에 대해서 딱 계산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낸 월급에서 이만큼이 건강보험료구나 해서 유추하기가 좀 쉬우신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재산 상태라든지 소득 상태라든지 또 갖고 계시는 차가 아주 좀 연식이 오래된 차면 부과가 안 되긴 하지만 좀 차가 아주 좋은 차를 갖고 계신다든지 하면 그게 다 점수화가 돼서 점수로 계산이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좀 지역 의료보험 같은 경우에는 좀 계산이 좀 더 어렵습니다. 그럼 이제 직장인들도 재산이 있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뭐 네네. 자동차도 있고. 그러면 이 월급 급여만 기준이 되지 재산 반영은 안 되는 거죠? 직장인들은. 네, 지금은 현재는 안 되고 있는데 네. 그 직장 보험 같은 경우에는 그 소득이 아까처럼 보수 말고 본인이 급여 지금 외에 급여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는 보수 월익이라고 해서 그게 보수 외에 뭐 임대 소득이 있다든지 그런 게 3,4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다시 또 부과가 되는 보수 거고 월익 따로. 보험료라고 해서 따로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직장을 그만둘 경우 이제 정년 퇴직해서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은 자녀의 직장 보험의 피부양자로 올라갈 수는 있습니까? 예. 일단은 이게 회사에서 네. 상실 신고가 되면 바로 이제 이루어질 수는 있는데 그 자녀의 직장 의료보험으로 바로 올라갈 수는 없고요. 일단은 재산세나 재산세라든지 재산세를 또 너무 많이 내시는 분은 사실은 그 좀 올라가기는 좀 힘들고요. 네. 그 재산세나 과표 표준액에 따라서 가입자가 될 수도 있고 또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별도로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재산세가 얼마 이상 뭐 기준이 있습니까? 네네. 재산 피부양자로 올라가는 그 기준은 재산세가 그 과표 표준액이 일단은 9억 원 초과된 피부양자는 올라갈 수가 없거든요. 그럼 9억 원 재산이 이하인 경우에는 정년퇴직자인 경우 올라갈 이제 수 자녀 있습니다. 피부양자로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런데 또 거기서도 사실은 9천만 원 미만이긴 한데 네. 거기에 연소득이 아까처럼 뭐 다른 소득이 있는 분들 그런 소득이 또 1,000만 원 이상 초과한 사람들은 또 못 올라가고 있거든요. 부동산은 9억 이하지만 다른 수입이 연 1,000만 원이 넘는다 그러면 피부양자 자격이 네네. 안 된다. 네네. 9억 원 넘지 않고 연소득이 1,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이제 가능하다라는 말씀인 거죠. 네네. 그래서 이게 근데 피부양자 같은 경우에는 좀 조건이 굉장히 좀 많은 조건이 있기 때문에 네. 한번 저희에게 상담을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언제든지 조회를 해서 그러면은 알려드릴 수 부부 있겠습니다. 합산인가요? 아니면 개별 합산? 개별 합산이고요. 네. 부부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 사업자 등록이 있다. 그러면 부인도 같이 못 올라가세요. 그럼 피부양자로는요. 사업자 등록은 없지만 9억 이하에 1,000만 원 남편만 1,000만 원 수입이 넘는다 그럼 부인은 자격 요건이 됩니까? 예, 되고 있습니다. 남편은 안 되고 한 사람 둘 중에 한 사람은 네네. 또 해당이 되는 거군요. 자 그렇다면 위 사례처럼 자녀가 직장 건강보험에 취득을 하면 자녀 직장 의료 보험료도 또 오릅니까? 반영이 되는지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직장 보험료는 본인이 받는 보수에 그 따라서 보험료가 책정이 되기 때문에 다른 가족이 피부양자로 들어온다고 해도 보험료가 특별히 인상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급여
외에 앞서 계산한 방식으로 그냥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네. 그럼 직장 퇴사한 사람들을 위한 임의 계속 제도라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제도인가요? 보면 아까 예시를 드렸다시피 네. 그 이제 직장을 정년 퇴직을 하고 오신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뭐 집도 좀 있으시고 뭐 자동차도 있고 이제 이런 분들인데 보통 지금 원주 같은 경우에 지금 평균 보험료가 한 30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지역가입자가. 예, 지역가입자가 굉장히 좀 많은 거죠. 많으죠. 네. 30만 원 정도 나오시는데 이런 갑자기 이제 직장에서 근데 아까처럼 300만 원 월급을 받으시는 분들은 아까처럼 한 12만 원 정도 내셨는데 갑자기 딱 지역으로 가입이 되면서 30만 원 정도 내시면 굉장히 좀 부담스럽다는 느낌을 받으실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네, 네. 퇴직하시고 네. 이 건강보험료가 그렇게 부담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건 저희도 다 알고 저희도 네. 저희도 사실 저희도 이제 회사를 다니다가 저희도 이제 퇴직한 선배님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네. 제일 사실 하시는 말씀이 건강보험료가 너무 비싸서 부담된다는 너무 말씀하시죠. 힘들다라고도 말씀 많이 하세요. 네. 예, 그래서 금방처럼 그 이제 직장을 다니시다가 지역으로 넘어왔을 때 일단은 굉장히 직장에서 뭐 보수가 많으셨던 분이면 사실은 뭐 지역으로 30만 원 정도 나왔다. 그러면 그냥 뭐 흔쾌히 내실 수 있겠지만 네. 지역 직장에서 12만 원 정도 내시던 분이 고지서를 받았는데 한 30만 원 정도 나온다. 이러면 정말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그 한 3년 기간 동안 이 직장에서 받았던 보수로 계속 건강보험료를 내면서 혜택을 볼 수 있게 하는 제도가 이미 계속 제도, 이미 가입 제도라고 있습니다. 예, 상담 전화 받도록 하겠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게 궁금하신가요? 그 오빠들이 많은데 한 집에 오빠들이 이제 둘이 같이 동거를 하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의외 오빠 그가 그 밑으로 이제 들어가가지고 건강보험료를 냈었는데 오빠가 딴 데로 갔어요. 그러면은 그 남은 사람 보험료는 어떻게 내야 되죠? 그 오빠라고 하신 분이 그분이 세대주였다는 건가요? 예. 지역 의료보험이셨다는 거죠? 네. 예, 지역 의료보험 같은 경우에는 세대주가 다른 데로 전출을 가시면 여기에 이제 또 다른 세대주가 생기시고 여기 다른 그 가족들이 그대로 또 남으시는 거잖아요. 예, 아니 혼자만 덜렁 남았어요. 그럼 그 혼자 남으신 분이 만약에 뭐 대학생이나 그런 분이라면 보호자 쪽으로 보험료를 같이 할 수 있는데 대학생이 아닌 경우에는 혼자 남으신 분이 그대로 혼자 여기서 지역에서 가입이 되시는 거예요. 그 보험료가 많이 나온다고 딴 데로 가버리더라고요, 오빠가. 예. 그런 경우는 왜 보험료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뭐 갖고 계시는 혹시 뭐 재산이라든지 오빠가 뭐 사업자 등록이 있다든지 그러지 않으셨을까요? 그 수입이 좀 많으면 많이 올라갈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왜냐면 사실 지역 의료보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수입으로 해서 좀 많이 부과가 좀 되고 있거든요. 그렇구나. 예. 그래서 딴 데로 갔는데 남은 분이 좀 소득이 없으신 분이고 이렇게 도와줘야 될 형편인데 그런 분은 조금 나오나요? 조금 나오겠죠?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소득이 정말 아예 없고 혹시 뭐 아까 얘는 뭐 오빠가 가셨다고 하니까 그런 예는 아니겠지만 저희 원주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정말 없으시고 65세 이상이시고 아무것도 없으셔서 보험료가 14,000원 정도 나오시는 세대에 대해서는요. 우리 원주시 지자체에서 보험료를 다 대납해주고 계세요. 아니 그거는 아니고 이제 나이는 좀 65세는 안 되고 좀 아파요. 아픈 상태니까 뭐 이렇게 보험료를 낼 형편도 안 돼. 그래서 오빠가 내주고 있다가 너무 많이 난다고 딴 데로 가버리더라고요. 예, 그러면 남으신 분은 아무런 재산도 없고 소득이 없으신 분인가요? 예.
그렇다면 그분은 그리고 살고 계시는 집에 대한 그 재산 상태도 좀 확인을 해야 되는데. 네,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네. 그러면 살고 계시는 집은 죄송한데. 다른 사람 집이요. 그러면 예. 그러면 저희가 최저로 무상 거주 신청이라는 게 또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보험료에서 재산 부분도 빠지고 소득 부분도 없기 때문에 보험료는 아마 최저로 책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사람들마다 사실은 또 모르는 재산이 또 어디선가 나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알거든요. 이제 형제니까. 그럼 최저 보험료는 얼마입니까? 14,600원입니다. 14,600원. 예. 그래서 오빠가 딱 나가버리고 안 내니까 보험료 안 내면 병원도 못 가잖아요, 그죠? 6개월 이상 체납가 됐을 때는 그렇죠. 그런 게 있대. 그래서 최저면 제가 내줄 수도 있고 너무 비싸면 저도 못 내주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따가 제 번호를 남겨드릴 테니까 나중에 저한테 전화 주시면 제가 조회를 해서 보험료가 좀 잘 나오고 있는지 좀 맞게 나왔는지 아니면 혹시 좀 조정될 만한 게 있는지 좀 확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건강보험공단 원주 횡성지사 진은숙 징수부장 모시고 건강보험 관련해서 상담했고요. 내일 이 시간에는 원주 수별 온누리약국 조수민 약사 모시고 양약에 대해서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